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경제학을 미시와 거시로 해가지고요, 큰 그림을 한번 조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이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쪼개져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심플하게 나름대로의 큰 맥락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요,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 더하기 거시경제학 이렇게요. 미시경제는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데요. 우선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뭐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인가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도 보면은 여기 X제가 있고요. X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게 되는 거. 먼저 처음에는 수요와 공급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이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라고 해서 소비자 선택 이론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은 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이거는 이제 생산자의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자가 기업이죠. 그래서 생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그걸 다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 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그래서 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소비자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학의 모든 선택의 문제가 희소성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식이 있어요. 제약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예산선이 제약 조건이에요. 어떤 X제 가격 얼마짜리 몇 개 샀습니까? X제 지출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습니까? Y제 지출하는 금액이고 두 개 합한 게 전체 소득이 되는데 이 소득 내에서 X랑 Y제를 지출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이 예산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예산선. 그 다음에 예산선과 여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 이거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효용함수. 자, 그러면 소비자 선택 이론의 최종 결론의 그림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바로 요게 돼요. 자, X랑 YZ를 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선에 나타낸 게 선택 가능한 영역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 안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산선을 쫙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 되고요. 그때 요 효용함수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요 무차별 곡선에 이 효용함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래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L자일 수도 있고 우하향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콥-더글라스 무차별 곡선의 효용함수를 쓰게 돼요. 인디퍼런스 커브가 되겠고요. 그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같아지는 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균형점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최종 결론은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 XY라 그러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를 PY분의 PX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살펴보는 최종 결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식이 있고 역시 또 제약식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굉장히 미시경제학의 양이 방대해져요. 생산자의 제약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과연 만들 수 있는가라는 어떤 기술 제약이에요. 그게 생산함수에 모든 게 다 반영돼 있어요. LK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어떤 걸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해요.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죠. 그래서 TR에서 TC를 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TR은 여기 시장 구조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요. 비용 극소화 가지고 문제를 설명해 날 거예요. 그래서
minimize TC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결국은요.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것인가 그걸 다루는 것이고 여기 소비자 이론하고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L과 K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바로 뭡니까 하면 요거 등량 곡선이 제약 조건이 돼요. 몇 개를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비용선이 이렇게 극소화되는 이 점이 바로 비용 극소화되는 생산자의 선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RS랑 PY분의 PX 똑같아지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생산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 TS, LK를 R분의 W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예산선하고 무찰고 곡선하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다 배우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시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시장의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부터요. 독점 시장이라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부터 독점 시장이라는 두 완전 양극단적인 스펙트럼에서의 극단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중간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고 독점적 경쟁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과점 시장 이렇게요.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경쟁의 정도가 퍼펙트하니까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독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자와 가격 수용자라는 양극단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개별 기업 입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프라이스 테이커예요. 그걸 나타낸 게 여기 나와 있는 P가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AR이 되고 M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비용과 관련된 한계 비용 곡선을 찾으셔야죠. MC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C가 이렇게 돼서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독점인 경우에는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요곡선이 가격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수요곡선이 우하향이에요. 이게 바로 P고 이게 바로 AR이 됩니다. MR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이 요거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M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C 곡선이 여기 똑같죠? 이렇게 MC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독점도 MR이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는 것처럼 MC와 MR이 같아지는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독점 시장에서 결정되고 가격은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만큼 다 받으니까 여기 독이라고 써놓을게요. 여기가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이 돼요. 완전 경쟁일 때는 여기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두 개 똑같은 건데 매번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쫙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독점적이라는 특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차별화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경쟁적인 특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바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는 거에서 나오게 돼요. 진입이 자유. 이게 이제 이건 말 문제로 주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살짝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과점시장이다라고 하면 이 과점시장은 뭔가 하나의 일관된 어떤 모형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쫙 이렇게 끌고 올게요. 자, 과점시장의 모형에서는 이게 Q가 되고 이게 P라고 하면은 Q가 이제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게 모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Q를 전략 변수로 쓰는 게 두 개. 하나는 꾸르노 그리고 하나는 스타켈이라고만 쓸게요. 스타켈버그 모형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가 전략 변수로 쓰이는 거예요. P를 전략 변수로 쓰는 모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굴절 수요 모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베르트랑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모형들이 각각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점시장 모형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게임 티어리.
요걸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시장 이론까지 쫙 이렇게 끝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미시경제학의 시험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을 다 우리가 커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생산물이 거래되는 게 있는데 생산 요소 시장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을 살펴보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네요. 요거 배우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싹 끝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모든 시장을 다 통합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일반 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해서 그 모형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일반 균형 모형에서는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리가 어떤 펑션을 했습니까? 해서 기능별 소득 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거가 또 관심사가 많이 되잖아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그걸 우리는 계층별 소득 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 하면은 요 어떤 기능별 소득 분배가 어떻게 잘 적절하게 되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레토 효율성은 다 일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장에 맡겼을 때 이 모든 게 다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아이고 안타깝게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가 시작돼요. 시장 실패의 예로서는 미시적인 예가 바로 우리는 미시적 시장 실패라고 할까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외부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다 시험 문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또는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그리고 도덕적 해이, 도해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장 실패 얘기가 되고요. 이건 이제 미시적인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의 불공평성 이렇게 있죠. 공평하지 못한 소득 분배. 이것도 이제 시장 실패, 미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소득의 불공평성 이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외부성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예요. 역선택 해이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비대칭 정보와의 선택 그것도 시장 실패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약간 거시적인 시장 실패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경기 변동이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 시장 실패가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도 사실은 저기 미시에서 얘기했던 수요 공급 곡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평축에 나타내는 게 Y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국민소득해서 GDP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실업을 뜻해요. 실업. 그래서 이게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업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업을 상징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 거시경제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이 쫙 있고요. 공급 곡선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합쳤다라는 aggregated 됐다는 집계됐다는 걸 나타내서 거시경제학의 전체 균형 모형은 여기 A자를 붙여요. 그래서 A는 집계된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합쳤다라는 거죠. summation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ggregated 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거시경제학의 총체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GDP가 어떻게 생겼는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총수요와 관련해서는요. 여기 실물시장,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생산물시장의 균형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IS 곡선이에요. 그래서 IS 곡선. 그리고 화폐시장의 균형 요걸 나타내는 게 LN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어떻게 도출됩니까? 하면은 Y는 C, I, G 개방 경제가 되면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게 IS 곡선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거시경제는 이게 소비 함수가 되고요. 요게
투자 함수가 되고요. 요게 G가 정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출과 수입, 이게 바로 총수요의 구성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아형하는 IS 곡선을 여기서 도출을 하게 돼요. 여기다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Y가 되고 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율이 돼요. 그래서 IS 곡선 우아형하는 걸 이렇게 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LM 곡선 이렇게 되는데 화폐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폐 공급이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그리고 주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쪽이 화폐 수요, 화폐 공급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게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화폐 공급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화폐 공급은 신용 승수 창조와 관련된 그거예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균형점을 나타내는 게 L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와 LM 곡선 나타내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주로 이제 IS 곡선을 특히 정부 지출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IS와 관련된 재정 정책 IS 곡선과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우리는 금융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IS와 LM 곡선을 조정하는 것을요. 합쳐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게 총수요 관리 정책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 이게 이제 케인즈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라 이게 바로 케인즈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AS 곡선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AS 곡선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루카스 공급 곡선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루카스 공급 함수.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 공급 생산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알파 P-P 요게 바로 AS 곡선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기대가 여기 반영돼 있어요. 기대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완성되면 결국 그 다음에는 우리의 두 마리 토끼를 할 수 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실업률 어떻게 측정하는가? 실업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측정하는지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파편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거 두 가지가 모여 있는 거 그게 바로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학의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 뭘 보셔야 되냐면 경제 성장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쫙 이렇게 올라가시면 우리가 어떤 한 경제가 상황을 볼 때요. 이게 시간이라 합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GDP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세선에서 업앤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에서 이탈되는 게 바로 경기 변동. 여기는 추세선보다 밑에 떨어졌으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경기 호황이겠죠. 요 어떤 추세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리는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된 어떤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시험에 항상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장회계 방정식, 성장회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성장과 관련된 어떤 이론 하는데 이 이론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솔로우 모형, 이 자주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생적 성장 이론.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 성장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배우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제학을 배우게 돼요. 국제 경제는 사실 우리가 개방 경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 쭉 보시면 여기다 더해져서 국제 경제 하는데 크게는 국제 무역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국제 금융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무역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왜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뭐야 해가지고 무역의 이득, 무역이 발생하는 이론 해가지고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이거 매년 나오니까
비교 우위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핵쇼올린 정리라든가 립진스키 정리라든가 그런 측면의 내용, 사무엘슨 스톨퍼 모형이라든가 그런 현대적인 무역 이론, 핵쇼올린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유무역 했을 때 이득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쿼터, 수량 할당제를 실시해요. 그랬을 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다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무역의 이득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은 여기서는 환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서 환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즘 자주 나오는 게 구매력 평가설, 빅맥 지수에 의한 구매력 평가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은 이자율 평가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은 시험이 쫙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20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요,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에 대한 그 조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눈에 딱 지금 칠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하,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보이시면은 경제학이 잘 준비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게 파편적으로만 이렇게 딱 보이시게 되면은 약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아직 덜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수업 시간에서는 요 전체적인 내용을 큰 그림을 조감해가지고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늘리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압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어떻게 한 큐에 원샷으로 끝낼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요 수업 소개하는 요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